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직접 이익 효과에 주변 땅값이 껑충 뛰어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규제보다는 각종 지원이 많아서 틈새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데요. 수익형 부동산도 잘 찾아보면 알짜배기 많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도 함께 찾아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부동산계 유재석이라고 할 수 있죠. 유재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투자에 시행착오를 겪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좁힐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궁금증은 0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현장 떠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투자 전략부터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또 친절하고 재밌고 쉽게 어떻게 하면 이제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 드릴 텐데요. 사실 뭐 최근에 이제 그 주택임대사업 아까 뭐 앵커 브리핑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사실 이제 수익형 부동산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주택임대사업 쪽들은 뭐 열풍을 지나서 뭐 광풍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이제 실제 투자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주택임대 사업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나서기 위해서 뭔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월드컵도 이제 끝났잖아요. 자, 우리가 월드컵에서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렇게 열심히 뛰는 어떤 그 팀들이 뭐 좋은 성적을 거두고 그게 결국은 이제 기초 체력이 될 텐데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초 체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부동산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듯이 정말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 정말 위치만 좋다면 정말 이게 뭐 초가집이냐 뭐 비닐하우스냐 뭐 아니면 뭐 판잣집이냐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남 한복판에 비닐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또 강남 한복판에 판잣집이 있다고 해서 네, 그렇죠. 뭐 사실은 이제 땅값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한 번 투자를 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입지를 잘 골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성공 입지, 네, 오늘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것들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역시 또 부동산에서는 매의 눈으로 우리가 또 네,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자, 첫 번째 제가 좀 살펴드리면은요. 일단 부동산이라는 걸 우리가 그 입지를 분석할 때 넓은 의미에서 어떤 그 분석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광역 입지 분석, 광역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넓은 의미보다는 조금 좁은 의미에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를 지역 분석이다 이렇게 하고요. 좀 더 세밀히 딱 들여다봐서 현미경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다볼 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개별 분석, 개별 입지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역부터 시작해서 지역 분석으로 지나서 그다음에 개별 입지 분석까지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 입지 분석은 다 끝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넓은 의미, 이런 의미에서 광의다라고 이제 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광의 분석에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들이 뭐냐?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우리가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어떤 그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토지 중에서 가장 최상위법이다. 어떤 부동산에서 마치 헌법과 같은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한 매 5년마다 약 20년 단위로 해서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뭐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더 구체적으로. 그렇지만 이 기본계획이 중요한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30, 20대, 30대, 뭐 70, 80, 뭐 이런 게 아니고요. 2030년까지, 그렇죠. 2030년까지. 이것은 2014년에, 그렇죠. 2014년에, 이제 그 도시 기본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2030 서울 플랜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시가 2030년까지 도시를 이런 방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다 여기에 있겠죠. 자, 그렇다면 광역 분석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도시의 기본 계획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자, 우리가 2030 서울 플랜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들이 35층 얘기죠. 네. 자, 서울시 안에서 주거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35층 이상을 못 짓게 하겠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계속 50층을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죠.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에서 35층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주한부 총회에서도 그러면 35층으로 하자라고 이제 어떤 그 결정을 낸 게 바로 이런 도시 기본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동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50층을 갖죠. 아니 그러면 어떤 데는 35층으로 그냥 끝나고 어떤 데는 50층을 가고 또 이런 차이들은 또 어디서 오는 걸까? 맞습니다. 그런 게 바로 도시 기본 계획 안에 중에서 3대도심, 7대 광역, 12지역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7대 광역 중심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잠실역 가까이로 해서는 그것을 상업지역화해서 그것을 주상복합으로 해서 50층으로 올려주는 이런 계획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기본계획 안에 35층까지 갈 거냐 아니면 50층까지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잘 봐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이제 중장기적인 그렇죠.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뭐 2년, 뭐 3년 이렇게 짧게 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더더구나 주택임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수익형 부동산들의 투자는 우리가 뭐 짧으면 5년, 길면 한 8년, 아주 길면 10년 정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도시 기본계획을 잘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서울시 안에서는 서울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올 또 3월 8일 날 나왔죠. 도시 기본 계획을 더 구체화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기본 계획만 볼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인문적인 환경도 좀 봐야 될 텐데요.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인구죠. 그 인구 중에서도 산업 구조에 따른 어떤 인구의 변화. 결국은 산업 구조가 지금은 4차 산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4차 산업도 서울 안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요즘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가 싱가포르에 이번에 이제 그 국제회의들 많이 보면서 이제 그런 도시들을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팅이라는 게 기업회의, 인센티브가 이제 그 포상관광이라는 의미고 또 C, 컨벤션, 국제회의죠. 또 익스비션, 또 이렇게 전시전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데 서울 안에서도 지금 많이 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이런 마이스 산업들 우리가 국제계류 복합지구에 이제 이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의료 바이오 쪽의 산업들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4차 산업이 되겠죠. 여기에다 뭐 R&D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산업 구조가 4차 산업일 텐데 이런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인구의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이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40대 이하가 많은데 대부분이 다 1, 2인 가구들이라는 거죠. 이런 가구들이 주로 초소형 주택 쪽에 많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업 구조에 따른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에 따른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서로 잘 봐야 되겠다. 자, 더더구나 여기에다가 수요자의 인식하고 트렌드의 변화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뭐 일단은 많은 우리 1, 2인 가구들이 이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내 집 마련 이런 데도 관심이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욜로 뭐 이렇게 해서 네, 신나게 일단 놀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보스턴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요. 보스턴처럼 뭐 하버드나 MIT나 이렇게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보스턴 인구의 거의 60% 정도가 다 임대주택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추세들로 쭉 많이 가고 있는데 결국 수요자들이 아무래도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그냥 편안하게 월세를 내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이런 쪽에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주택임대사업 쪽이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거고 주택임대의 공급적인 측면도 있지만 앞으로 관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의 어떤 산업들도 많이 활성화되겠다.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역 분석을 좀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자,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건 이제 동일 수급권이 될 텐데요. 자, 이제 비슷하게 진행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쪽에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자, 그러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내가 이것과 경쟁하고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없나라고 찾아봤더니 바로 강 건너편에 마용성 광이라는 이런 지역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니까 강남 쪽에서 대체 수요를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강북, 강 하나 이제만 건너가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좀 더 새 아파트에 살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생활 인프라들은 그대로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마, 용, 성, 광이 뜨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마, 용, 성, 광이 너무 올라갔다. 지금 뭐 33평 기준에서 뭐 한 12억, 13억까지 이제 뭐 이렇게 올라갔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강남 쪽이 한 15억, 16억, 뭐 물론 많은 것들은 뭐 새 아파트는 뭐 20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정도 봤을 때, 자, 그렇다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강북이 13억이야? 근데 강남이 약 한 뭐 15억, 16억 정도. 그러면 다시 한번 강남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자, 이렇게 지역 분석 안에서는 동일 수급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대체 관계에 있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는 이런 것들, 결국은 이것을 우리가 키 맞추기 게임이라고 하는데 결국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서로 키를 맞추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보고 그것들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들을 우리가 실거래가라는 게 있는데요. 자, 실거래가라는 거는 과거의 가격이죠. 이미 거래가 완료된 가격이죠. 그렇지만 완료가 된 가격이기 때문에 희망 가격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바로 미래의 가격, 바로 호가라는 거죠. 받고 싶은 가격,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부동산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만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있는데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계속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 향후에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점차 내려가고 있다.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기준해서 호가들을 살펴보다 보면 이쪽에 가격의 추이나 투자의 어떤 흐름들을 알 수 있겠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전세가율이죠. 그렇죠. 전세가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다는 뜻이겠죠. 전세가가 탄탄하게 받치고 있다면 매매가 상승 압박이 높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상승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전세가율이 한 90%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또 투자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지역 분석에서 봐야 될 게 바로 개발 호재가 되겠는데요. 이 개발 호재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좀 확실한 개발 호재들 쪽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그 또 하나 봐야 될 게 개별 입지 분석인데요.
자, 일단 지하철역하고의 그 거리 이런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지하철역도 거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동선 어떻게 움직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에다가 구조도 중요한데요. 자, 원룸이냐, 또 복층형 원룸이냐, 또는 분리형 원룸이냐, 또는 투룸이냐, 이런 어떤 구조들도 그 지역에 맞게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개별 분석을 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내가 그 투자금을 해서 어느 기간 안에 회수할 수 있을지 자본회수 기간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고, 또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높아야 되겠죠. 그런 걸로 우리가 자본환원율,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대 수익률 쪽에도 우리가 아무래도 좀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투자하면 안정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성공 투자 입지. 자, 서울 중심권 안에 투자를 하라. 네, 한강 가까이 다지고 2030 서울 플랜 안에서 핵심 입지로 찍어주고 있는 데다 하시고요. 또 4차 산업 중에서도 1, 2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직주 근접 입지에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에다가 지하철에서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내의 초소형 주택,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이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염두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을 직접 만나서 편안하게 질문하고 답변 들을 수 있는 시간 마련해두고 있거든요. 무료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유재성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주택 임대 사업을 주제로 열리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도 안내해드려요.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고요. 두 세미나 모두 참여를 원하시면 02077-6357번으로 예약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2번이나 열려요. 대표님, 각각 세미나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방송 중에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말 시간이 이제 짧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 없는 또 그런 투자에는 또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또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그래서 또 이제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무료 특강을 마련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주택임대 사업 무료 특강을 매주 화요일 날, 네, 오늘이죠. 네, 그래서 저녁 7시에 뭐 직장인들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역삼역도 오시면 되겠고,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남겨달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1,000만 원, 2,000만 원,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중심권 안에 소액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이건 주말을 이용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이것도 역삼역 쪽에서 제가 직접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예약 전화 남기셨다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세미나 참여 많이 해보시고요. 이제는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지역은 천호동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오피스텔인데요. 위치는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 2018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3층 건물 내 7층에 방 1개, 거실, 주방, 욕실로 꾸려졌고요. 매매 금액은 1억 7,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1억 6,3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000만 원 전망됩니다.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300만 원 전망되는데요.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9월에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두고 본격적으로 준공이 되는 센스 있는 오피스텔이네요.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 네, 그러겠습니다. 우리 뭐 앵커님처럼 센스 있는 그런 오피스텔. 네,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강남에 투자든지 아니면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에 투자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바로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강남 4구다, 뭐 여기에 대해서 네, 아무도 어떤 퀘스천을 달지 않습니다. 자, 그렇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이제 강동구가 이제 강남 4구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그 안에서도 핵심 입지에 있기 때문에 아주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동산의 황금 노선이라고 하는 9호선이 이제 강동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올 10월 달이 되겠죠. 이제 보험병원 압력이 보험 매물이 이제 아주 가까이 이제 서게 되는데요. 자, 이제 9호선 보험병원 압력까지 들어온다면 결국은 5호선, 8호선, 9호선 거의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또 매물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은 강동 첨단 업무단지 삼성 뭐 지금 그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었는데 올해 또 삼성물산이 이쪽으로 들어왔죠. 여기에다 상일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유일하게 또 그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지금 이제 4차 산업의 첨단 산업들 이제 기지를 만들고 있고요. 자, 이제 고덕 쪽에도 상업과 업무를 복합한 상업 업무 복합단지 뭐 그래서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사실 이제 고덕 쪽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이제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이제 강동 쪽도 이렇게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이해가 좀 빠르게요. 바로 여기가 이제 강동역이 되겠죠. 자, 강동구 안에서도 그렇죠. 가장 핵심 지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자, 천호역에서 강동역에서 길동역 이 사이가 지금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바로 강동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안인데 그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강동역에서 도보 3분 거리니까 굉장히 핵심 입지가 되겠죠. 이 지역이 바로 천호 쪽에 이제 뉴타운이 들어와 있는데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 천호역에서 뭐 잠실역까지 딱 세 정거장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강남 4구다, 강남 생활권이다, 잠실 생활권이다 이런 것들이 정말 무색하지 않죠. 뭐 딱 세 정거장이니까. 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서울 아산병원도 가까이 있으니까 이쪽 의료 쪽에 이제 수요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자, 가장 중요한 거 9호선 보훈병원 압력이 올 9월 달에 이 가까이에 이제 생긴다라는 게 또 가장 핵심 이슈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올림픽공원 가깝죠. 길동 자연생태공원 뭐 바로 위에 있죠. 또 한강 쪽에, 한강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한강 광나루 자전거공원까지, 공원까지 많은 그런 핵심 입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준공이 되고 한 달 정도 기다리면 황금노선 9호선이 개통이 될까요? 입지 여건 개발 호재 매력이 만땅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어서 건물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9월 이제 뭐 준공이니까 정말 센스 있게 정말 가을 이사철에 딱 맞춰서 지금 이제 다 지어지고 있어. 먼저 올라와 보시면 어느 정도 외관은 확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다라는 거 이게 또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강동구 안에서도 핵심이 바로 이 천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거든요. 천호 뉴타운이 지금 뭐 이미 4개 동으로 해서 40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자, 토지 가치가 높은 또 준주거 지역이니까 토지 가치에 대한 부분도 볼 수 있겠고, 뭐 에어컨이라든지 냉장고 이런 어떤 기본들은 다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강동 4구로 일컬어지는 강동구에서 핵심 입지에 지어지는 새로 생기는 오피스텔 매력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메리트 중 하나가 될까요? 네, 뭐 당연합니다. 뭐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너무 비싸면 네, 그렇죠.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아주 좋다라는 거죠. 강남 4구인데 1억 7,300만 원. 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거의 90% 가까이, 네, 1억 6,300까지 전세가율이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나 강동구 쪽이 전세가율이 꽤 높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강남 4구 안에, 강동구 그것도 핵심 지역 안에 강동역 도보 3분 거리에 정말 1,000만 원 정도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는데요. 나는 투자 초보다, 아직 투자가 낯설다 이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당장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월세를 막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뭐 사실 이게 투자에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럼 뭐 한 몇 억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그게 아니라 우선 찜을 해놓는 방법들이 있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지금 미사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2억이 넘어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쪽은 1억 7,300이라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고요. 지도가 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현장 방문해 보시는 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입자라면 메리트 있을까? 이런 점 고려해보면서 다음 물건도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려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위치는 5호선 영등포 시장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9층 건물 내 7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이 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3,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예상됩니다.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전망되는 곳이네요. 영등포구 영등포동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도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주변 분위기 마찬가지로 알려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 영등포 쪽이 정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큰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뭐 영등포역, 영등포시장역, 신길역 여기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입지인데 그렇죠? 이런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거 이런 거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 영등포 유타운이라 그러면 그냥 영등포 시장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등포 시장역에서 나오면 바로 있는 게 영등포 유타운이거든요. 근데 영등포 유타운에 꼭 수식어가 붙습니다. 무서운 상승세다. 네. 실질적으로 2014년에 이제 그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경우가 약 한 4억 한 초반대에 분양이 됐었죠. 자, 그때만 해도 미분양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입주 시점이 이제 조금 이제 지났는데 이제 뭐 한 몇 개월 입주하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죠. 지금 11억, 12억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진짜 올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유타운 쪽이 지금 지난 한 해에만 46.1%가 올랐으니까요. 정말 엄청난 무서운 상승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쪽이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에다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이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자리까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영등포 핵심 개발 이제 스퀘어 입지라고 하는데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요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영등포 시장역, 영등포 유타운이 요 입지 정도가 될 텐데요. 지금 뭐 영등포 유타운들이 이렇게 뜨겁게 지금 받쳐가고 있고 지금 아래쪽에 보면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도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뭐 집정촌 개발까지 하면 더 하겠죠. 엄청나게 계획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 계획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영등포역 쪽으로는 시흥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서 영등포역 쪽으로는 그렇죠. 신안산선 10호선이 올해 착공을 해서 2023년에 이제 개통을 하는 또 엄청난 또 이슈가 있죠. 자, 신길역 같은 경우에도 신길 뉴타운 지금 또 엄청난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입지,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여의도를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 새로 여의도를 짓겠다는 거죠, 거의. 또 더더구나 지금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이 재건축 연한을 지났기 때문에 그 아파트 재건축하고 이쪽에 있는 지금 그 새로 짓고 있는 뭐 파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서 정말 그 싱가포르 같은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지금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발표를 이미 했거든요. 자, 이 네모 영등포 유타운, 영등포역, 신길 유타운, 신길역, 여의도 이 네모 그 스퀘어 가장 중심 안에 본 매물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가 근처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이려면 교통이 좋아야겠죠.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지식산업센터의 교통 여건을 고스란히 공유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라는 강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건물 언제쯤 준공이 될까요? 네, 일단 이달 말에 이제 준공을 하니까 바로 입주하시고 싶은 분들은 바로 입주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도 대리석으로 해서 예쁘게 이제 올라간 그래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 매물이요. 방 2개에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욕실이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의도 쪽에서 이제 완전히 재구조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이주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어오겠죠. 자, 그렇고 여의도에 아파트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이 보통 뭐 신규 아파트로 따진다면 보통 17억에서 한 20억을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2030 서울 플랜 안에서도 지금 영등포가 3대도심으로 확정이 됐고 또 여의도 쪽에서 이런 많은 수요들이 온다고 하면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투베드룸 아파트와 같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구조는 아파트처럼 생겼으면서 가격은 오피스텔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파텔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베드룸 아파텔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대리석 외관이라든지 이런 세탁기, 냉장고, 건조대,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이라고 강조를 해주시네요. 외관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꼭 가져보시고요. 가격 안 따져볼래요?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의도 뭐 정말 한 460m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가까우니까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2억 5,500. 지금 영등포 쪽에도 핵심 입지들은 대부분이 2억 8천, 9천, 3억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억 5,500이라는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고 당연히 전세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2억 3,500까지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의도 아주 가까운 곳에 또 영등포 시장역이라든지 영등포역, 신길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거를 소액 2천만 원을 가지고 방 2개의 거실 겸 주방, 욕실까지 있는 투베드룸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남아있다고 합니다. 영등포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노하우가 집약된 물건들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엔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 무료 세미나 일정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세미나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을 주제로 열리고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미나도 소개해드려요.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알려드리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면 됩니다. 두 세미나 모두 문의 전화는 02077-6357번입니다. 많은 참여 바라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